명절에 만난 사촌들과 함께 랜덤 채팅을 하면서 놀았던 A 학생.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랜덤 채팅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 가해자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낯선 곳에 있던 피해 학생은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데려다주는 차를 타야 했고 가해자로부터 교통비를 하라고 말하며 주는 돈 2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릴 수 없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A에게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겠다고 속인 뒤 A 학교에 전화해서 A의 삼촌인 것처럼 하여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A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강제로 임신 중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자신의 용돈을 벌어오라며 피해자 A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일까요? 성매매 사건일까요? 해당 사건은 명백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입니다. A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1년이 지난 후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폭력,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아동 청소년은 피해를 인식하고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지, 2만 원을 왜 받았는지, 돈을 받았으니 성매매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이유를 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본 사건을 성폭력을 당한 시점에서 재수사하라며 요청 및 항고하였고 재수사 후 가해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1심 무고, 2심 징역 3년, 3심 결과는 피고인 측 상고 기각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는 불안, 잦은 가출, 심한 정신분열 증세와 대인기피,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증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을 사건 그 자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성폭력, 성매매는 모두 성착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